실제로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굉장히 영향을 주죠. 일단 현장에 본인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게 영향을 주고 단순히 가해자한테만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검사 그리고 판사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불합리한 판결들이 나왔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로리 대장 태범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10대 남성이었는데 소년법으로는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초범이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수사에 협조하니까 일부분 그것을 참작해주겠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듣는 얘기인데 그 뒤에 그렇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중한 범죄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더 엄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피해자가 거부를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여성 중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전혀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10년형을 선고했어요. 너무 좋은 점은 이 판결문 안에 진지한 반성을 했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배경을 보지 않고 가해 사실만에 집중하는 그런 문제의 판결이었대요. 본질이 뭔지 아는 법원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판사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다. 뭐 법정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렇다기보다는 불편해한다는 감정, 그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좋은 네. 방향으로 가는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마녀라고 하는 분이 네. 법정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이것이 되게 필요하다. 혼자 혹은 어떤 단체 하나가 이 문제를 다 기록하고 자료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야 된다. 네. 루루루 같은 경우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공지가 빨리 올라오지 않아서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급하게 뛰어가서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방청하는 사람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포털에 사건에 관련된 개요부터 시작해서 형량과 또 필요한 말들을 충분히 담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신빙성이나 좀 이 무게 중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사실 검색을 해보잖아요. 네. 저는 기자님들의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이후에 많은 자료들, 그리고 사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검색하는 일이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마련하는 네. 것이 이 법정 모니터링의 큰 취지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고 또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모니터링을 계속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져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나의 사건 검색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은 그 전체 일정 혹은 진행 상황도 그 가해자가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대부분 참조하고 그걸 토대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 필요하신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방청을 연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정제되어 있는 언어와 사실을 영원히 박제해서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개재판주의를 표방한다고는 하지만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 시스템을 운동하는 건 사람이고요. 결국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여기 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연대, 재판 모니터링, 이게 바로 한국의 법원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